자,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대통령 순서별로 업적과 그 사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먼저 이승만 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전쟁 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업적도 있었어. 하지만 장기 집권의 욕심과 주변 사람들의 부정부패로 결국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스스로 하야를 하게 되면서 정권을 마감하게 돼. 이승만 정권 시기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자. 1. 발췌개헌. 1차 개헌이야. 개헌은 헌법을 개정, 바꾼다는 뜻이고, 발췌는 어떤 한 부분만 콕 집어서 뽑아내서 바꿨다는 얘기야. 왜 이승만 정권 때 만든 지 4년밖에 안 된 헌법을 바꾸려 했는지,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바꾸려 했는지 한번 알아보자. 발췌 개헌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자. 50총선거가 1948년에 치러졌고 4년이 지난 1952년에 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었어. 이때는 6.25 전쟁 중이라 많은 국민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가 있었고 부산이 임시 수도였어. 이 부산에서 선거가 치러졌었어. 이때 이승만은 인기가 뚝 떨어져 있었고 국민들이 정부의 비판적인 무소속 후보들을 무더기로 많이 뽑아줬던 거야. 정부의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이 다수 뽑혔으니 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대통령이 뽑혀질 텐데 이승만이 당선될 수 있었을까? 위기가 닥친 거야.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발췌 개헌을 시도해.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이승만은 자유당이라는 당을 창당하고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회에서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는 법을 통과시켜버렸어. 무기명 투표도 아니고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고 반대하는 사람 앉아있어 하면서 기립표결을 하고 경찰하고 군인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어. 이 당시에는 전쟁 중이라 거의 법이 잘 통하지 않았고 깡패들도 많았고 말 안 들으면 어디 가서 총으로 쏴 죽이고 전쟁 중에 죽었다 그러면 모르는 막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어. 이때 헌법 31조 양원제 국회 구성, 헌법 53조 대통령 직선제 선출 이 두 가지를 딱 뽑아서 발췌해서 헌법을 바꿨다고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했던 거고 발췌 개헌에서는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되었는데 그럼 이승만은 당선이 되었을까? 인기가 없긴 했지만 이때가 어떤 상황이야? 전쟁 중이었잖아.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원칙 같은 것이 주장되면서 결국 국민들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게 되었어. 재선에 성공한 거야. 발췌 개헌, 뭔지 잘 알겠지? 자, 다음은 4.4 5.입 사건이야. 이게 2차 개헌, 코미디 같은 사건이지. 4.4 5.입의 뜻을 알아야겠지? 4는 죽이고 5는 들어가고 반올림한다는 뜻이야. 배경은 그냥 이승만의 장기 집권이 목적이었어. 발췌 개헌을 통해 직선제로 바뀌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잖아. 대통령 해보니 좋네. 다음에 한 번 더 해먹고 싶었던 거야. 근데 못해. 헌법에 중임 제한이 있었어. 연달아 2번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거야. 어떡하지? 뭘 어떻게 헌법을 또 바꾸면 되지. 자, 이승만 정권은 헌법에 있는 중임제를 철폐하는 내용으로 다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투표를 하게 돼.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통과되는데 이때 골 때리는 일이 벌어져. 과정을 보자. 자,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어. 이때 국회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표가 나와야 가결이 되는 건데 정말 아깝게 135표가 나온 거야. 부결이지.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되었어. 그런데 이틀 뒤에 서울대 교수가 이상한 논리를 펴게 돼. 국회의원 203명 중에 3분의 2는 나누기를 하면 135.3333 이렇게 되거든? 당연히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니까 136표가 나와야 법이 통과되는 건데 사람이 0.0333명이 가능해? 사람을 다리 자르고 어깨 자르고 그럴래? 사람은 0.333명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이니 4.4 5.입 반올림 원칙에 의해서 버려야 하는 거야. 소수점 아래를 버리면 3분의 2는 135표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이것은 가결이다. 아, 뭐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논리가 주장되면서 결국 이 법은 통과가 돼버려. 코미디 같은 일이 생긴 거야. 헌법에서 초대 대통령이 하나여 중임제는 철폐,
즉 이승만이 중임이 가능한 법으로 바뀌게 된 거지. 이승만이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결국 1956년에 대선에서 이승만은 또 한 번 대통령이 당선되었어. 국회의원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어도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있었던 거야. 진보당 사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이때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에 선출되었고 무소속의 조봉암이 생각보다 표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자유당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 자유당은 독재체제 강화를 위해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진보당 간부를 간첩 혐의로 구속하고 조봉암을 간첩죄로 처형해버려. 이게 진보당 사건이야. 3.15 부정선거. 1960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유당에서 저지른 사건이야. 자유당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관건과 금권을 동원하는 등 온갖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건이야. 이때 사전투표, 대리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돈 뿌리기 등 별의별 부정한 방법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어. 당시 이승만의 경쟁 상대였던 민주당의 조병옥이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면서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은 확실했지만 나이 많은 이승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부통령까지 이기붕으로 당선시키고자 했던 거야. 4.19 혁명,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도화선이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이때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경기 침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어. 못 살겠다 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 4.19 혁명은 중요해.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3.15 부정선거,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 그리고 경찰의 무력 진압이 시작됐어.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었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시위했던 김주열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건데 이때 김주열 학생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발견되어 온 국민이 울분을 일으키며 시위가 거침없이 확산되었어. 시위 전국 확산,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이승만 하야 발표. 이승만이 끝내 두 손을 들고 하야하겠다고 물러나겠다고 발표를 하게 돼. 이승만 정권 강요와 자유당 간부들이 구속되었어. 내각 책임제로 개헌. 대통령제는 안 되겠다 하며 내각 책임제로 변경이 된 거지. 내각 책임제라는 것은 의원 내각제와 같은 말인데 국회에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실질적으로 국가 행정을 다스리는 제도라고 보면 돼. 대통령은 상징적으로만 존재했고 실권은 매우 약한 제도야. 총선거에서 민주당 압승. 장면 내각 출범. 이때 대통령은 윤보선이고 국회의원은 장면으로 선출이 돼.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을 살펴보자. 이승만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유당의 부정부패로 결국 무너지게 되었지만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다양한 경제정책으로 안정시키고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업적도 있었어. 이승만 정부 시기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한미 원조 협정 체결, 농지개혁법 제정, 귀속재산 처리, 이렇게 세 가지야. 한미 원조 협정 체결은 폐허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미국의 원조를 받아낸 거야. 농산물을 비롯한 소비재 물품의 원조를 받았고 이때 삼백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어. 삼백이라는 것은 세계의 백색이야. 제분, 제당, 면방직을 말해. 밀가루, 설탕, 면, 옷감 이거야. 농지개혁법 제정. 토지를 유상 매수하여 유상으로 분배한 개혁이야. 이 농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이 소멸되고 자작농이 생기게 되면서 드디어 내 땅을 가진 농민들이 생기게 된 거야. 귀속재산 처리. 일제가 남긴 재산을 처리하기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하였어. 일본이 소유했던 재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한 후 이를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하거나 국유, 공영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라고 보면 돼. 자, 마지막으로 장면 정부의 정치와 경제에 살펴보자. 이 정도만 알아도 장면 정부는 4.19 혁명을 계기로 시작된 정부이고 내각 책임제에 따른 장면 내각이 성립되었다. 좀 아까 배운 거.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제로 국회가 운영되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을 처음 마련하였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배워보자.